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저는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식 관련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격려, 수고한다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요즘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바람대로 고점을 찍고 1,400원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 안정화,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저점에서 특히 시총 상위주 대형주들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계속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HLB는 어떠한가요? 머리가 참 아픕니다. HLB 기업 그리고 세력들의 계획은 도대체 언제 실행시킬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예상대로 반등을 잘 해주는 반면 HLB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HLB 그룹주 중에서 HLB 테라퓨틱스마저 거래량 없이 121선, 그러니까 검은 선을 이탈시켰습니다. 먼저 오늘 HLB의 수급 및 공매도 비중을 먼저 보겠습니다. HLB 수급.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개인들은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계들은 7만 7천 주가량 두 곳에서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어제 수급을 보면서 금융투자 11만 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성 물량으로 들어온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드렸고, 오늘 바로 금융투자는 7만 8천 주를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HLB의 주가 흐름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7만 7천 주,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HLB의 주가 흐름을 망쳐버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늘 37,100원, 그리고 거래량이 61만 3천 주, 그리고 공매도 매매 비중은 19.88%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매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19%,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이렇게 20%, 16%, 17% 등등 매매 비중이 아주 많은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거래량이 100만 주가 되지 않고 50만 주 내외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매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하락에 베팅함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HLB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즉,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와중에 아주 적은 물량으로도 HLB 주가의 흐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조금 터져야, 최소 100만 주, 그리고 200만 주, 300만 주 등등이 터져야지 반등해야 할 자리, 즉 241선 위에서 쌍바닥의 형태로 이루고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던 이유입니다. 일봉상 차트를 참고해보면 예전 2022년 6월에 제가 첫 방송 때 이후 이때도 거래량을 강조했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제가 2022년 2월 이때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렇게 주가가 여기 하락한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때에도 100만 주가 되지 않는 50만 주 이하로 거래량이 터졌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거래량을 강조하면서 가격보다 위에 있는 저항선, 이평선들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2월부터 5월까지 가격 하락 이후에 횡보를 거래량 없이 하다, 바닥권, 거래량도 바닥, 그리고 가격도 바닥인 상황에서 저점을 확인한 이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이후 이런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하락을 하고 거래량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서 특히 100만 주가 되지 않는 거래량으로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하지 않는 모습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거래량이 50만 주가 되지 않는데 이 선에서는 거래량을 어느 정도 동반해야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을 깨려면 거래량을 동반해야 된다고 누누이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241선, 이 장기 이평선 지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급락, 그리고 하락 추세의 하단 부분인 35,000원 부근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거래량을 동반한 100만 주, 200만 주를 동반하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평선을 뚫고 그리고 하락 추세선인 이 부분을 저항선인 이 부분을 뚫고 121선 가격이 121선 위로 빨리 올라가야 함을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22년 2월과 같은 상황이고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을 줄이며 바닥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반등 상승을 노렸지만 이평선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 급등이 이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HLB 주가 흐름이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바닥권을 잡고 있고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그에 맞는 대응, 즉 자신의 평단가 그리고 자신의 성격, 투자 환경에 따라서 만약 전고점을 넘을 때 이렇게 전고점을 넘을 때 일부 익절하는 대응도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량을 동반하는 하락이 나온다면 그에 맞는 일부 물량을 손절하는 등 그리고 일부 손절한 뒤 나중에 지지선이었던 부분 이제는 저항선으로 바뀐 부분을 자리를 뚫고 상승할 때에 다시 일부 물량을 재매수하는 등의 이런 매매 원칙을 가지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미리미리 매매 원칙에 따라서 상승 하락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면서 일부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차트와 그리고 HLB 일봉을 잠깐 흐름을 보게 되면 HLB는 예전 이렇게 검은 선인 121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었고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검은 선인 121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HLB는 121선 아래로 코스닥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121선 검은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HLB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둘 다 1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커플링,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121선 근처까지 가면 750포인트까지 가면 HLB도 지수의 흐름 따라 이렇게 121선까지 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HLB 그룹주의 형태를 보면 생명과학은 아직 241선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5일선 지지 그리고 21선을 잠깐 이탈했지만 이 부분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화요일처럼 241선을 다시 한번 뚫으려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테라퓨틱스는 HLB 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거래량 없이 121선도 이탈하면서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121선 아래로 가게 되었는데 테라퓨틱스가 조금 힘을 내어주는 모습 121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이 부근에서 계속 지켜주면서 주가 흐름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래량을 아주 터뜨리지 않고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글로벌도 대장을 서면서 HLB 그룹주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241선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N자형 상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241선을 맞고 계속해서 241선 아래에서 횡보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241선 문턱까지 왔습니다. 241선 문턱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하락 추세선의 하단부인 35,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241선은 꼭 지지해야 하고, 이 241선을 지지하고 거래량을 동반해야지 이 21선 그리고 단기상 추세선인 5일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이 5일선을 뚫고 21선까지 빠르게 가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